자, 금요일의 본 컨텐츠 금요일엔 축구입니다. 일단은 K리그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어서 그 문제를 먼저 이야기해보고, 잠시 후에는 영국에 있는 이건 기자 연결해서 유로파리그 결승에 오른 토트넘,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과연 결승전 출전할 수가 있는지 그 부분 한번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신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어서는 이제 K리그 1과 K리그 2의 앞으로 이제 주말에 펼쳐질 라운드 경기들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역시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본 컨텐츠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한화의 신나는 이야기, LG 이야기 재밌게 했었는데 오늘 금요일엔 축구는 조금은 무거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썸네일도 이거였는데 K리그에 불거졌던 논란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나눠볼 주제는 광주 이야기입니다. 이정효 감독이 어린이날 펼쳐진 경기에서 그라운드 내에서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논란이 될 만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일단 어떤 장면이었는지 그 부분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광주와 김천의 지난 주말 경기, 어린이날 경기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하프타임이었습니다. 사실 전반에 광주가 선제골을 넣었죠. 페널티킥을 오우성 선수가 성공을 시켰는데 그 득점자인 오우성 선수를 향해서 이정효 감독이 경기 중단을 알리는 하프타임 시작하자마자 격분하면서 그라운드 안으로 들어가더니 오우성 선수에게로 향해가지고 선수 몸을 밀치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뭔가 플레이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항의를 선수에게 하는데 이것이 좀 격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광주 선수들도 와서 말리고 이정효 감독을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뿌리치고 가고 오우성 선수는 약간 입모양이 왜 사람들 많은 데서 이러는지라는 그런 반응이었거든요. 사실 저게 이제 경기 끝나고 벌어졌어도 상당히 문제가 됐을 건데 저 경기의 연속성이 있는 하프타임이 또 벌어졌고 네. 결국은 전날 이제 오우성 선수의 그 페널티킥이 결승골이 됐어요. 1대0 승리로 끝났는데 이정효 감독이 좀 굉장히 격한 리액션을 보여가지고 좀 논란이 됐고, 근데 경기 끝나고 나서 또 오우성 선수가 결승골 주인공이니까 와서 바로 인터뷰를 했는데 오우성 선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억하심정 이런 거는 전혀 표출을 하지 않고 웃으면서 좀 멋쩍게 얘기를 했죠. 멋쩍게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고 감독한테 용서를 구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끝났고, 또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정효 감독이 그라운드 들어가 선수들하고 막 악수하는데 오우성 선수하고는 따로 또 포옹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는데, 그 이후에 지금 수목금 한 사흘 정도 굉장히 이 문제가 계속 기사의 중심에 보도의 중심에 있었죠. 자, 일단은 댓글들 반응을 보면은 일단은 이정효 감독은 왜 별거 아닌 걸 일을 만들어냈냐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에 들어와서 이례적이긴 했어도 논란이 왜 되는지는 모르겠음. 논란이라기보다는 해프닝 정도. 오우성이 인터뷰를 참 잘했다. 예. 그래도 최악은 피한 것 같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축구 팬들의 입장은 대부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튀어나온 돌이 정을 맞는다고 이제 사실 돌출 행동이나 튀는 캐릭터잖아요. 네네. 이정효 감독이. 그래서 주목을 많이 받은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러다 보니 물어뜯기 좋아하는 전부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더 먹잇감이 되고 있진 않냐라는 부분도 분명히 어떤 이제 지적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도들의 흐름이 징계를 검토해야 된다. 사실상 제가 느끼기에는 언론에서 징계를 푸시하는 그런 여론을 밀었다고 보고요. 가장 제 눈길을 끌었던 거는 어린이날을 맞아 이런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준 데 대해서 아동 심리학자의 분석을 통해 가지고 보도를 한 매체의 기사가 가장 그 중에서도 눈에 띄었는데 저는 그래요.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보긴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날 경기장에만 해도 6,000명인가가 넘는 많은 팬들이 왔고 관중들이 왔고 또 이 경기를 시청한 팬들은 더 많겠죠. 네. 대중 스포츠이기 때문에 대중 스포츠에 노출된 상황에서 어쨌든 많은 것이 노출된 공간에서 선수를 너무 강도 높게 질책한 부분이 누군가의 시선과 기준에서는 폭력적이다. 그렇죠. 라고도 보여질 여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김정용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두알식으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가는 게 이제 제 시선이 어떤지를 말씀드리고 가는 게 좀 편할 것 같은데, 굳이 말하자면 잘못은 맞지만
뭐 큰 잘못은 아니다. 가벼운 잘못에 속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게 큰 잘못일 경우는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독이 선수한테 얼굴을 들이밀고 뭐 말로는 아무리 거칠게 해도 뭐 스포츠계에서는 대체로 용인하는 분위기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게 이제 일종의 폭력이다. 그래가지고 기사 중에서는 폭행이라고 쓰는 경우들도 있는 건데, 근데 뭐 축구장의 기준으로 볼 때 축구장에서 뭐 선수들끼리도 서로 뭐 가격이나 이런 행위가 있으면 경기 중에 있는 선수들뿐 아니라 벤치에 있는 것도 적발이 되면은 그건 퇴장입니다. 근데 선수들끼리 이렇게 치는 거 말고 미는 거를 가격으로 보냐 이거죠. 그 가격으로 안 보거든요. 예, 뭐 그래서 뭐 굳이 가격으로 볼 수 있냐 이 한 가지 측면에서 폭행이라는 말은 조금 심하다. 물론 잘못이고 너무 거칠어서 잘못인데 폭행이라는 말은 조금 심하다고 생각하고요. 둘째로 이게 진짜 큰 문제일 거면 이런 거죠. 이 감독이 원래도 되게 좀 뭐랄까 알고 보니 뒤에서는 폭언을 일삼고 뭐 이랬는데 예, 이번에 요즘 표현 직장 내 괴롭힘. 예, 이걸 트리거로 이제 드러난 것이다. 요런 경우일 때 네. 이게 진짜 큰 문제일 것가 되는 것이 그걸 우리가 취재해서 막 드러내야 되는 건데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정현 감독이 거친 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뭐 팀 내에서 뭐 선수들이랑 이제 함께 좀 뭐 형 같은 관계로 또 이제 선생님 같은 관계로 이제 용인 되면서 뭐 같이 오고 있는 면도 있거니와 이 맥락이 그거예요. 이정현 감독이 이제 오늘 방송 인터뷰에서 이제 얼굴 드러내고 말한 건 아니고 음성이 나온 인터뷰에서 사과 비슷한 걸 하면서 이제 해명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오성이 싫어서라든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때리려고 민 게 아니고 이쪽으로 가면서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팀과 약속된 전술적 지시를 수행하지 않으니까 손가락질 이렇게 했잖아요. 밀면서 이쪽으로 갔어야지 하면서 한 건데 그러니까 손가락질만 했으면 좋았을 건데 밀어서 그게 제가 잘못됐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냥 싫어서 아니면 그 순간 그냥 격앙돼서 그냥 팬 게 아니고 이제 설명을 하다가 나온 그런 동작이라는 것까지 해명을 했습니다. 예. 뭐 저나 김정용 기자는 기본적으로 이정효 감독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또 뭐 취재를 위해서 연락도 아마 자주 하는 편이고 하니까 뭐 제 말이 이정효 감독에게 좀 치우쳤다고 느끼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건 한편으로 이정효 감독이라는 사람의 축구관에 대한 이해가 밑바탕에 깔렸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이정효 감독이 광주 FC라는 팀을 이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많이 언급하는 키워드는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정효 감독은 팀과 개인의 성장이 가장 중요한 가치. 그거를 이뤄내면은 성과는 따라오게 돼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고, 그거를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고 디테일한 족구를 준비를 하고 거기에 맞게 선수들이 녹아들 수 있도록 훈육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프로 세계인데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많이 형성돼 있어요. 내가 너에게 그래도 가장 트렌디한 축구 그리고 지금 가장 우리가 가야 될 축구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줄 테니까 너는 그거를 잘 따라와야 돼. 이런 식의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특히 뭐 최근에 이제 이정효 감독과 광주가 일으킨 엄청난 파란들을 보고 매료가 돼서 오신 분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는 좀 적을 거고 이정효 감독이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행들을 1년에 한 두세 건씩 일으켜요. 항상 보면은. 그리고 매년 어떻게 보면 이정효 감독이 타겟을 삼고 좀 집중 성장시키려고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뭐 2022년에는 엄지성, 2023년에는 정호연, 2024년에는 아산이, 그리고 2025년 올해는 오우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그러니까는 오우성 선수한테 가가지고 일종의 애정이 굉장히 많이 담긴 지적을 굉장히 터프하게 한 거죠. 근데 그게 과연 사랑이 없이 그렇게 한 거냐? 저는 사랑이 담긴 훈육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외부의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또 한편으로는 나는 이정효 감독이 굉장히 트렌디하고 선수들을 상당히 매끄럽게 이끄는 그런 리더일 줄 알았는데 저런 터프한 면이 있네? 좀 뭐야? 약간 이렇게 좀 난해함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약간의 격차가 좀 이런 상황으로 많이 벌어진 것 같고요. 근데 물론 과거에 우리가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라든가 헤어드라이어로 너무 유명했던 무리뉴 감독은 뭐 자기 선수 보고 너 정신병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막 말을 하면서 뭐 쏘아붙이는 그런 유형의 지도자였죠.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흐르긴 했어요.
10년 전, 20년 전에는 감독의 리더십이라고 통용되던 방식의 언어나 혹은 몸과 몸의 어떤 대화 이런 것들이 지금은 가학적이고 어떤 직장 내의 그 조직 내에서의 갑을의 위치로 인해 빚어지는 일종의 일방적 폭행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면은 최근에 프로농구만 해도 그 소노의 김승기 전 감독이 네. 약간 발언으로 문제가 되다 결정적으로 선수에게 정신 차려하면서 수건으로 약간 때린 게 이게 폭행이 돼가지고 경질까지 갔잖아요. J리그도 보면은 감독들의 어떤 폭언이나 이런 문제가 계속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걸로 주의를 주거나 경질이 되는 사안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의 변화된 민감도는 이정효 감독이 좀 고려할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두 분만큼 이정효 감독에 대해서는 모르고 아마 제가 이정효 감독에서 아는 거는 지금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보다도 모를 거예요. 아마도 저는 이제 기사를 챙겨보고 주말에 TV 채널을 돌리다가 스포츠 경기 봐야지 하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보니까 뭐 광주 경기만 쭉 바라보지 않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지점은 딱 이겁니다. 그냥 대중 스포츠를 하는 어찌 보면 팬들의 사랑을 먹고 막는 프로 감독으로서 관객으로 하여금 눈살이 찌푸러지는 지점이 있으면은 욕을 먹는다. 물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욕을 먹는 지점이 어찌 보면은 튀어나온 돌 정 맞는 것 마냥 좀 심하게 과도하게 맞는 건 있긴 하지만 먹는 욕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욕을 먹을 만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뭐 논란 중에 하나가 뭐 이게 사실은 뭐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어린이날이지 않습니까? 그날 뭐 아까 서호정 기자도 아이를 데리고서 축구장에 갔다. 수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갔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눈살을 찌푸릴 만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명세를 치르고 있구나 이 사람이. 예, 이정효 네. 감독이라는 이름을 사실 작년과 지금 위상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약간 K리그 1 감독 축구 팬이 아닌 사람들도 이정효 감독의 이름만큼은 알 정도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 더 튀어나온 돌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 물어뜯기 좋아하는 몇몇 언론에서는 더 정을 칠 거고. 그러니 아동 심리학자를 불러서 뭐 저 트라우마라도 생겼다는 듯이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물론 바꿔야 되는 사회 현상이죠. 하지만 이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이정효 감독도 좀 더 그 열정적인 스타일을 세련되게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좀 연구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 에너지를 한번 심호흡을 좀 하고, 예, 이걸 어떤 방식으로 내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세련되게 이제 할 것인가, 이거를 이정효 감독이 고민을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고, 저는 그렇죠.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그냥 적절한 수준의 논란으로 이정효 감독에게는 좀 어떻게 보면 득이 될 수도 있는 예방 주사를 예. 맞았다. 왜냐면은 이 상황을 네. 그냥 오냐 이정효 감독이 무슨 문제가 있어, 이정효 감독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저게 무슨 심각한 문제야라고 해주면은 저는 그렇게 되면 이정효 감독이 자칫 과거 야구의 김성근 감독처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김성근 감독이 하는 방식에 대해 가지고 그 누구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저것이 진정한 교육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어느 순간에는 교육을 넘어서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가학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선수에게 벌투를 네. 던지게 한다거나 경기가 끝나고 나서 정말 선수들 지쳐 있는데 막 특훈을 더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은 저는 가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이정효 감독 스스로가 이번에 또 많은 지적을 받고 또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네. 이번 일을 계기로 한번 조금 선을 그어보는 건 어떨까? 그렇죠. 저도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고 채팅에서 그러니까 보는 데서 하는 게 문제라니까 안 보이는 데서 하면 뭐라고 하냐라고 하시는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그 의견과는 생각이 좀 많이 다르고요. 안 보이는 데서만 하고 보이는 데서만 잘하면 그건 문제죠. 그게 더 문제죠. 안 보이는 데서 막 괴롭히면. 네. 근데 이정효 감독은 좀 자신이 있고 뭐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좀 관종기도 좀 있고 네. 좀 팀 밸류 좀 올려야 되고 여러모로 그런 일들이 겹쳐서 라커룸을 공개하고 있는 감독 중에 하나예요. 물론 편집돼서 나가긴 하지만. 그리고 그게 이제 꽤 조회수가 많은 쇼츠로 이정효 감독이 평소 라커룸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이제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수십만 조회수가 나온 쇼츠로 많이들 보셨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볼 때 라커룸 안에서도 좀 거칠게 할 때가 있어요. 대체로 댓글 반응이 다 좋습니다. 뭐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말은 거칠지만 뭐 서호정 기자가 말한 교육의 일부라든지 선수들이 이제
뭐 마냥 위축되지 않고 선수들이 좀 받을 때도 있거든요. 뭐 그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좀 강성으로 나가도 반응이 좋다. 근데 이제 소정이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반응이 좋든 안 좋든 강성 자체가 저는 꺾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이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저는 직전에 이제 그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얘기 나눴던 게 저희 이건 개인적인 그냥 바람인데 이정효 감독이 표현에 세련되면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캐릭터는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재 본인이 갖고 있는 정말 열정적이고 에너지 넘치고 어떨 때는 약간 돌출 행동도 하는 저는 프로스포츠에서 그런 캐릭터가 너무 좋거든요. 저는 그 약간 이정효 감독이 화가 있잖아요. 화. 골을 2골, 3골을 넣고 앞서가는데도 이 사람은 약간 축구에 대한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자신과 선수들이 경기 전에 미리 준비한 플랜이나 약속된 움직임이 안 나오면은 화가 머리끝까지 솟는 사람이란 엄청나죠. 말이에요. 네. 예. 뭐 저는 그것까진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선수에게 표현해야 될 때는 화를 그대로 하지 마시고 약간 위트 있게 그렇죠. 조금은 좀 허탈한 웃음이 나오게 약간 그런 방향을 좀 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렇게 이정효 감독처럼 솔직하게 화를 다 내는 것과 선수가 하는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재교체하고 그 선수 2군, 3군에 보내버리고 뭐 예를 들면은 너 마음에 들지 않는데 계약 해지해. 계약 해지 안 해? 그럼 너 동계훈련 따라오지 마. 동계훈련 얘 못 참가 못하게 해. 아니면 동계훈련 왔는데 훈련 배제시켜. 뭐가 더 폭력적이고 과학적인가? 당연히 후자죠. 저는 지금 저도 말씀하신 후자라고 거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정효 감독은 너무 모두가 보이는 앞에서 솔직하게 감정을 다 드러난 게 문제긴 한데 진짜 어떻게 보면은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여전히 축구를 비롯한 국내 프로스포츠에서 벌어지고 있는 후자의 사례들도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우리 언론에서 용기 있게 보도하면 어떨까? 일단은 아까 나왔던 댓글 의견처럼 오우성 선수의 인터뷰가 참 좋았다. 어찌 보면 대처를 잘했다. 물론 당연히 이제 이정효 선수와 오우성 선수의 관계가 나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둘만에 쌓여 있는 유대감이 있으니까 그런 인터뷰가 나왔겠죠. 그게 참 좋았고 그리고 아마 이번 주말 경기 앞두고서 이정효 감독이 한마디 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번 주말에도 네. 100% 오우성은 선발이고 풀타임 가깝게 뛸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그만큼 이정효 감독의 축구에서 지금 오우성 선수 굉장히 중요한 선수인데 선수 너무 잘해요. 그리고 네. 그 아릴날 상대로 이정효 감독의 유일한 패차 오우성을 선발로 쓰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이정효 감독 인터뷰나 그걸 보시면은 조금은 더 사태가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특히 또 이번 주말에 그 경기가 약간 또 경기 전에 감독들이 따로 와가지고 그 경기 중계진하고 또 막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성격의 매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정효 감독이 한 10여 분 가량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아동심리 전문가 좀 심했다.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아니 이정효 감독의 행동이 정말 눈살 찌푸리고 또 그런 거에 민감할 수 있어요. 그 어떤 대중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욕해 주시는데 이런 걸 갖고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이런 언론들이 있거든요. 막 말도 안 되는 기획도 만들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아니 그런 것도 좀 크게 좀 욕을 막았으면 좋겠어요. 야구 벤치 클리어링이랑 네. 뭐 제가 느끼기엔 과거에 5월에도 그 축구 같은 경우에는 성적 불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버스 맞고 감독들하고 싸우고 그랬던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거는 그러면은 어린이날이나 그럴 때 하면 안 되는 행동들 아닌가요? 근데 그것도 옛날 얘기고 그리고 뭐 이게 단순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사회도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아니라 뭐 일정 굉장히 극소수의 강력한 목소리를 가진 몇몇이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좀 어떤 일정 부분 이상의 관객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면은 그건 한번 되짚어보고 사과를 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특히나 대중에게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 돈을 받아먹는 프로스포츠라면은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네, 저희가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교육과 성장의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 이정효 감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시선 중에 또 굉장히 좀 저는 냉정하고 온당한 지적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이거는 정말 많은 대중들이 보고 있는 프로스포츠인데
거기에서 선을 넘는 선수에 대한 질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은 감독으로서는 자중해야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